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강인이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두고 리그 경기에서 또 한 번 득점을 하면서 현재 리그왕 득점 4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강인은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 득점 장면은 어땠는지,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전체적인 경기는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리 생제르맹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작용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에 아인토벤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키미, 마르키뇨스, 누누 멘데스 이런 선수들한테 휴식을 줬고 이강인 역시 휴식을 부여받으면서 챔피언스리그 출전에 대한 암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키미 역할을 자이레메리가 대신했는데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지만 반칸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뛰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양 팀의 좀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면 서로가 전방 압박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갔다는 건데요. 파리 생제르맹도 이렇게 공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에게 한 명씩 붙여놓으면서 전방 압박, 그리고 스트라스부르 역시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 중에 공을 잡을 수 있는 선수 뒤에 바짝 붙어 있으면서 뒤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파리와 스트라스부르의 차이는 파리는 여기서 상대방의 골킥을 이끌어내서 파리가 공을 가져갔다는 거고, 스트라스부르는 여기서 공을 뺏지 못하고 파리가 짧은 패스로 나오는 걸 허용해버리고 맙니다. 양팀 선수들의 체급 차이도 있고 파리의 미드필더들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전방 압박은 언제나 리스크가 있습니다. 많은 숫자를 위에 투자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풀리면 상대방에게 좋은 역습 기회를 제공하죠. 지금도 비티냐 쪽으로 선수들이 붙긴 했는데 너무 늦게 붙었고, 그래서 비티냐는 패스할 여유가 생깁니다. 4명의 선수가 앞쪽에 투자되었지만 비티냐를 무력화시키지 못하죠. 비티냐가 앞쪽에 마율루에게 패스, 마율루가 측면 쪽 바르콜라에게 오픈하고요. 바르콜라가 공을 잡은 순간에 마율루가 영리하게 수비 뒤쪽으로 돌아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르콜라는 이에 응해서 오픈, 마율루는 깔끔한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성공합니다. 경기는 1대0 파리가 앞서갑니다. 양팀의 체급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체급이 약한 팀이 전방 압박을 가하는 건 생각보다 리스크가 큰 행위인데 그 대가를 받았던 스트라스부르입니다. 전반은 파리가 공을 뺏겨도 바로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들어가면서 스트라스부르를 계속해서 눌렀고, 여기서 스트라스부르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를 주도하며 전반을 1대0으로 리드하며 마칩니다. 이렇게 후반전이 시작하고 나서도 파리 생제르맹은 더 편하게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구에가 슈팅한 공이 골키퍼 몸에 맞고 나왔고, 골문 앞에 있던 아센시오가 몸으로 잘 밀어넣으면서 경기를 2대0으로 만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건 파리 생제르맹이 쉽게 이기는 경기겠구나, 그냥 강팀이 약팀을 잡는 경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스트라스부르가 유의미한 추격을 합니다. 측면적 역습 상황에서 안쪽으로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앙 수비수 파초는 크로스를 올리는 선수, 그리고 뒤에 따라 들어오는 선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야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때 교체 투입된 세쿠 마라가 파초 뒤쪽 시야로 돌아 뛰어 들어가면서 슈팅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공이 파초와 마라 둘 다 제대로 건드리지 못해서 마라 앞에 제대로 떨어졌고, 이 공을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경기는 2대1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실점을 한 이후에 파리는 바로 이강인을 투입합니다. 이강인은 아센시오와 교체 투입되면서 위치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배치되었고요. 역할은 가짜 9번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아래서 비티냐, 네베스, 마율루 3명의 미드필더가 계속 자리를 바꾸면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움직임이 경기 흐름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강인이 고개를 한번 돌려서 자신의 뒤쪽의 시야를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공을 받아주러 조금씩 내려와 줍니다. 그리고 센터백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된 이강인은 선수들의 짧은 패스를 받아주고요. 바르콜라가 뛰어 들어가는 걸 보고 공을 툭 하고 띄워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여기서 발에 걸리지 않기 위해 툭 찍어준 게 되게 좋았고요. 그 공을 받은 바르콜라가 넘어지면서 PK가 선언됐었습니다. 물론 이 PK는 VAR 결과 취소가 되었지만 이강인이 최근 제로톱으로 기용받고 있는 이유를 보여준 장면이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3분 뒤에 바르콜라는 파초가 길게 넣어준 공을 잘 마무리하면서 경기를 3대1로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올 시즌 바르콜라의 성장이 되게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트라스부르는 분위기를 잘 잡아가고 있던 와중에 수비진들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며 패배의 흐름으로 진입하고 맙니다. 당연히 3대1이 되니까 스트라스부르 역시 이 흐름을 뒤집기 위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파리에게 역습 기회가 더 날 수밖에 없고요. 이때 이강인의 역할이 상대팀에게 되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강인이 지루나 주민규 같은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강인의 제로톱은 조금 다른 걸 기대해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플레이메이킹 할 때 역습 상황에서 이강인의 좋은 킥 능력과 시야를 바탕으로
정도로 한 번에 결정적인 패스를 넣어줄 수 있죠. 파비안 루이스가 뛰는 걸 보고 이강인이 완벽한 강도로 스루 패스를 넣어줬습니다만 파비안 루이스가 이걸 슈팅하지 못하며 역습은 무산됩니다. 어쨌든 이강인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역습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줬죠. 역습에서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오고요. 이런 장면 이강인은 그냥 여지 없습니다. 사이드 쪽 뛰는 선수에게 또 적당한 강도로 패스를 넣어주는데 수비가 이걸 파울로 저지하며 상대 수비의 경고를 유도하죠. 오히려 최전방보다 반 칸 정도 내려와서 뿌려주는 이런 패스의 퀄리티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시간이 거의 다 끝난 상황에서 파리의 네 번째 골이 터집니다. 위쪽에서 강하게 압박을 한 파리, 후방에서 나온 전진 패스를 파비안 루이스가 튀어나가면서 끊어줍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사이드 쪽 은바에에게 패스, 은바에가 공을 잡은 순간 주앙 네베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공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45도 각도에 있던 이강인을 보고 이강인은 이 공을 왼발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경기를 4대1로 만듭니다. 이후에 파리는 한 골 추가 시점하지만 결국 4대2로 승리할 수 있게 되죠. 파리는 오늘 승리로 다시 리그왕 1위 자리에 등극을 했고요. 상대를 강하게 전방 압박으로 눌러서 얻어내는 이득들이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챔스를 대비해서 로테이션을 아주 야무지게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로테이션에 이강인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게 이강인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강인을 이번에 선발에서 제외했다는 건 수요일에 있는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선발로 투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게 보면 미드필더인 이강인이 리그에서 득점 4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꽤나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리그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린 만큼 주중 챔스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